예,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입니까? 임기 맞지만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가 얘기했더군요. 선거를 했지만 5월 9일 날 뭐 밤 12시인가로 뭐 하기로. 지금은 인수위 기간 2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3월 9일 날 선거가 그렇죠. 있죠. 예.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저희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폴리뉴스에서는 내년 대선, 2022년 대선을 가지고 아마 지금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대선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폴리TV 동영상을 통해서 혹은 폴리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또 폴리피프라는 잡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 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대선 선호도 조사는 여전히 양강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 분의 어떤 차이가 예.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곳이 한국갤럽하고 NBS라고 하는데 4군데가 모여서 하는 거죠. 주요 언론들이 다 기사로 다루기 때문에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갤럽이나 NBS라는 용어는 더 부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 아직 5월은 한 주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월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갤럽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 경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계속 앞서오고 있다가 3월 달에 둘이 딱 붙습니다. 이건 아마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다가 1, 2월 달에는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다가 윤석열과 3월 달에 붙은 뒤로 4월까지 박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갤럽 전화로 조사한 겁니다. 그 뒤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잇고 있습니다. NBS 4군데의 여론조사기관이 합쳐서 격주로 이렇게 조사해오고 있는 곳을 보면 1, 2, 3, 4월 모두 4월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1등입니다. 대개 27%에서 24% 사이에서 1등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 2, 3월까지는 3등이었습니다. 그때는 3월까지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등이었고요. 근데 3월을 기점으로 2등, 4월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2위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약 19%를 보입니다. 이건 4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5월 중하순으로 들어가니까 약 열흘 후인 5월 말에 집계를 해보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NBS에서는 3월까지는 계속 2위를 유지하다가 4월 달에 3위로 내려앉습니다. 2위권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윤석열, 저희는 ARS입니다. TBS 교통방송과 함께 ARS를 매주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3월과 4월만 보더라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약 32에서 34를 유지하면서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1위, 이재명 지사가 24에서 27% 정도를 보이면서 2위, 이낙연 대표는 20%에서 약 12% 정도로 내려가는 하향 추세이면서 3위, 정세균 전 총리는 3%에서 5% 사이, 5%가 조금 미달입니다만 4위를 현재 4월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MBN과 가장 최근 실시한 5월 10 며칠이었던가요? 5월 15일이었나 4일이었나? 그때 보면 양자 대결이라는 걸 해봤죠. 아마 이게 좀 자극적입니다. 정의당 대표는 완주는 하되 뭐 퍼센트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만 따로 붙여봤더니 윤석열이가 2위로 나왔죠. 저는 그동안 대부분은 ARS에서는 항상 윤석열 전 총장이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섰고 전화 설문에서도 딱 붙어 있거나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1, 2위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우세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일반적인데 양자 가상 대결을 했더니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약 4, 5%포인트 차이로 이 지사가 이기는 조사가 처음 나왔어요.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저는 봄을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조사 방식을 조금 바꿔서 양자로 해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이기거나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ARS의 많은 여론조사기관들의 ARS 결과치와는 달리 윤 총장이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민심에 있어서 꽤 적어도 1, 2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4.7 재보선을 치르고 5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갤럽의 가상 대결에서 그 42대 35.1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지역별로 이렇게 네.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고요. 그 대구, 경북에서는 역시 그 윤 전 총장이 그 앞섭니다. 한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나요. 포인트요. 그런데 네. 광주, 전라에서 호남에서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점점 뿌리를 좀 박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죠? 숫자를 한번 호남치를 불러주시죠. 65.2. 어? 12.6대 65.2. 65.1. 네, 그게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하하하. 나는 거거든요. 예. 12.6%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최대로 예. 받았던 호남에서 얻은 네. 표가 13쯤 되는 거죠. 네. 역대 보수정당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이 정도 되는 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 총장 같은 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호남에서는 점차. 예, 예. 그리고 PK라 일컫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39대 37 이렇게. 그게 그 부분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TK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PK에서 대구 경북에서 윤 전 총장이 많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자기가 경기지사를 맡고 있고 수도권에서 윤 전 총장을 이기기 때문에 양자 대결에서는 이기는 그런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BJ 같은 경우는 8%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1% 놓으니까 네. 고향이 또 안동이고 이러니까 예, 상당히 높게 놓은 거고. 근데 저는 이 견인 중에서 가장 유익 있게 보는 게 항상 자영업자거든요. 예. 자영업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제니 뭐니 해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쳤고 자영업자청인데 예. 지난 총선에서 예. 총선 직전에는 자영업자철이 그 야당의 손을 들어줬어요. 막상 총선에서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상 대결로 보면은 38.8대 42.9 막상막합니다. 팽팽하네요. 네, 팽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천에서 또 역시 승부가 나지 않겠나. 예. 정당 충성도라 이야기하는 국민의 지지층은 윤석열 총장한테 74.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한테 71.6, 예. 또 뭐 거의 70% 예. 초반 아마 이게 선거되면은 85, 90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이 전체적인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 20% 초중반 박스권에 묶여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고전에요. 뭐 가상 대결이건 이자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건 간에 윤석열 후보, 정치인 윤석열, 특히 뭐 일개 국회의원 후보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한 본격 검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유권자들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채점을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지도는 본격 검증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유념을 한번 좀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야당이 불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TV 토론에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의 순발력이나 능력을 보일 것이냐, 이것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 안철수 후보도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아이쿠 아파라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방금 새로운 토픽 하나 제기하셨던 게 그 뭐였죠? 본격 검증 말고 아니 그 이재명 지사 박스권에 묻힌 네네. 이게 참 논란이 많고 뭐 캠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지사를 측근에서 돕는 그룹에서도 많은 분석이 있을 텐데 ARS에서는 뭐 ARS건 뭐건 간에 한 24에서 27 적어도 30을 못 깨고 있단 말씀입니다.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그럼 왜 30을 못 깨느냐? 여권의 다른 후보들이 난립해 있어서 이 표가 갈리니까 정세균, 이낙연 이런 식으로 갈려서 30을 못 넘는 것인가? 그러면은 나머지 후보들을 다 빼고 이재명만을 묻는다면 한 35, 40에 육박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지사의 경우는 팬덤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충성도 높게 지지하는 층이 굉장히 높은가 하면 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뭐랄까 좀 더 한 번 고민해보고 싶달까? 우선 당장은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것을 곧 저는 반 이재명 또는 비호감도 이재명이라고 번역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이 분명히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이재명을 선뜻 지지하기에 무언가 좀 주저하는 분들도 확실하게 있다. 이들을 자기 측으로 유인해내지 않는 한 이 박스권을 지금 당장 뚫고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낙연 지지층과 정세균 지지층이 있어서 이재명이 30%를 못 뚫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 반치의 각 후보들의 변화율 추이, 그다음에 연령대별 어디서 많이 변화한 이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확실히 갖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낙연이 줄어서 그러면 이낙연이 줄었으면 이낙연한테 표를 줬던 사람 중에 안 주고 있는 사람이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한테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처음 굉장히 높았던 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러면 휘산된 반토막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들은 중간층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것이지 그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옮겨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책적 이런 노력 플러스 자신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다음에 당내에서 뭐 고질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제가 굳이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게 싫어서 왜 30%를 뚫지 못하는지 또는 박스권에서 4개월 동안 갇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자기가 박스권에 갇힌 것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윤석열이 올라갈 때 이재명이 많이 빠졌고 윤석열이 주춤할 때 이재명이 약간 올라가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자가 이 상호 대립적인 어떤 길항작 공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길항 관계에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사이에. 윤 총장이 있으면 여권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서 확실하게 윤 총장이 나름대로 대등하거나 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존재가 여전히 계속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고 한쪽에서 만약에 아까 말한 검증 과정이라든지 해서 훅 빠져버리면은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바뀌죠. 그리고 윤석열의 이재명의 박스 효과를 말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기존의 그 국힘당 전통적으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히 말하는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 계속 찍어왔던 기존의 국힘당 지지 세력이 있고 진보 성향의 중도층에서 몇 번의 논란, 공정성 시비를 거치면서 윤석열로 옮겨간 사람이 있고요. 중도 지역에서
저 양반한테 한번 뭔가 그 검사 윤석열, 총장 윤석열의 이미지를 좀 기대해 가지고 뭔가 한번 믿고 맡기면 다부지개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민주 반민주 성향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을 검증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당을 원래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분들 말고 윤석열이 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지지층으로 이입된 사람 중에서 윤석열을 검증하다 보니까 저런 점이 있었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납득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게 해명이 안 된다면 전 그 부분이 쫙 빠지고, 그게 빠지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14, 5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본다면 현 야권에서 그럼 윤석열 카드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인가? 다른 카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빠질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민주당 집권 여당에도 연동 효과를 미치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대선 1년 좀 전에 이 지지율 1위였던 후보가 대통령 된 케이스가 그 박근혜 후보가 말고는 없죠. 유일했다 그러고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마 이 6월달 다음 달 되면은 그 본격적인 대선 이렇게 그 가도가 열리게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변 없으면 지금 이제 그 대선 경선이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거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선 체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도 시작되리라 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네.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흔들려야 여지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두 분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야 없이 양 후보에 대한, 이강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은 자기 또 다른 룸과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진단하고, 앞으로 이 다음 달에는 우리가 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